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 박하준입니다. 네,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의열투쟁이랑 그리고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과서는 182쪽 펴면 되겠습니다. 182쪽. 자, 의열투쟁이라는 게 뭔지 일단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장 독립 투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건 이제 어떤 군사 조직, 어떤 대규모로 이런 군부대를 조직을 해서 일본군과 싸우는 걸 이제 말하는데, 의열투쟁은 조금 달라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한 개인이 혹은 어떤 소규모로 활동을 하면서 의열투쟁을 이어나가는 것, 일본에게 이제 대항을 하는 걸 이제 의열투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교과서의 중간에 보면은 이 뜻이 또 나와 있죠. 여기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의열투쟁은 여기 개인 또는 소규모의 비밀 조직으로 이제 의열투쟁을 전개를 해서 뭐 어떤 조선 총독부나 여러 어떤 기관에 어떤 폭탄을 던지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소수 단위로 이제 이어나가는 투쟁을 의열투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열투쟁을 이끌어 나갔던 대표적인 단체가 있죠. 바로 의열단. 여러분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의열단 밑줄. 의열단이 바로 이 의열투쟁을 이끌어 나간 대표적인 단체인데, 이 의열단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기 나왔죠. 김원봉 선생님이 이제 의열단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조직을 하게 되고, 이 의열단의 어떤 단체 이념이 담긴 선언문을 이제 이 김원봉 선생님이 작성을 해달라고 누군가에 요청을 합니다. 그 작성을 부탁받은 사람이 누구냐? 옆에 나와 있죠. 신채호 선생님이 있어요.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또 유명한 또 근대사회 역사 학자로 또 유명하시죠. 신채호 선생님께 이 어떤 의열단의 이념이 담긴 어떤 선언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이 조선혁명선언 써주게 됩니다. 조선혁명선언, 이게 바로 여기에 의열단의 어떤 단체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의열단을 만든 사람은 김원봉이고, 이 의열단의 단체 이념이 담긴 선언문, 조선혁명선언을 쓴 분은 이제 신채호 선생님. 이제 다르다는 걸 여러분 좀 구분을 잘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의열단이 있는데, 자, 밑에 단락으로 내려오면 이제 의열단이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나와 있죠. 의열단은 여기 밑에 단락의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의열단은 이제 주로 조선 총독부, 경찰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이런 통치기관, 수탈기관에다가 이제 폭탄을 던진다든지 어떤 저항을 함으로써 일본에게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의열단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살짝 보자면 여기 이제 일단 지도로 확인을 할게요. 자, 아무튼 의열단의 활동이 이렇게 있었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거 이제 1920년대의 내용이거든요. 1920년대에 의열단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의열단이 나중에 또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없어져도 의열투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밑줄. 의열투쟁은 1930년대 초에 김구가 주도한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 의거로 이어졌다 라는 거. 네, 의열단원들은 이제 20년대에 활동을 했지만, 의열단이 없어지고 난 이후 30년대에도 이제 한인 애국단을 통해서 의열투쟁은 계속 이어진다 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옆 페이지에 보면 이제 지도로 이렇게 각 의열 단원들이 나와 있고,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가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분, 의열 단원은 아니시지만 의열투쟁을 같이 함께 했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강우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서울역을 가면은 옛날 그 서울역 건물이 있죠. 거기 앞에 보면은 이 강우규 선생님의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 이렇게 버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버스 정류장 이름에도 그 서울역을 지나면 거기 버스 정류장 이름을 자세히 보면은 서울역 버스 완승센터 강우규 의거터 이렇게 정류장 이름이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서울역 앞이 강우규 선생님께서 이제 의열투쟁을 했던 곳인데, 강우규 선생님께서 이제 1919년 이제 조선 총독의 이 마차가 여기 역 앞을 지나가는데 그쪽에 이제 폭탄을 던지면서 일본에 저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이제 폭탄이 조준이 잘못돼서 그 마차가 아닌 다른 곳에 떨어지는 바람에 실패하게 됐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업적을 남기셨다라는 걸 높이 사서 서울역 앞에 동상으로도 세워놓고 버스 정류장 이름에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거쳐가다가 이 버스 정류장 이름 혹은 서울역 앞에 강호규 선생님 동상을 보게 되면 한 번쯤 일본에 저항을 했던 강호규 선생님 뿐만 아니라 의열 단원들, 우리 민족의 어떤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의열단 얘기를 이제 마저 하고 넘어갑시다. 의열단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개인 혹은 소수의 어떤 작은 규모로 이제 활동을 했었다면 192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이제 소규모로 하다 보면은 이게 일본한테 쉽게 그 저항이 제재를 받게 되고 쉽게 진압을 당하게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조금 대규모로 해서 좀 더 어떤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본격적으로 무장 투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의열단은 여기 나와 있죠. 의열단은 1920년대 후반부부터는 이 밑에 나와 있죠. 조직적인 무장 투쟁 노선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나와 있듯이 중국의 군관학교, 이 황포 군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군사 교육을 받고 1930년대에 학교를 설립합니다. 독립군 양성을 위한 학교. 여기 밑줄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훈련도 하고 독립군을 이제 키워나가죠. 키워나가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여러 항일 단체들, 정당을 통합한 민족혁명당 결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밑줄을 치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이 1920년대 초반에는 이제 개인 혹은 이제 소수 몇몇의 조직으로 일본에 저항을 했다면 20년대 후반부부터는 조직적인 무장 투쟁 노선으로 전환을 하고 어떤 체계를 대규모로 갖춰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의열단 내용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84쪽 물산 장려운동과 또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것들 실력 양성 운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거는 세 번째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뭐 의열단이나 뭐 독립군들처럼 직접 대항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스스로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실력을 키워나가는 혹은 어떤 의식 수준을 높여감으로써 간접적으로 또 일본에 좀 맞서는 형태를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몇 가지 형태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먼저 일단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죠. 자, 물산 장려 운동 내용을 보면은 여기 중간에 정리가 돼 있죠. 여기 중간 부분에 밑줄. 자, 물산 장려 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냐?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이라고 하는 분의 주도로 시작이 됩니다. 물산 장려 운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산품 애용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뭐 구호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뭐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이제 국산품 애용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얘기 나오면 꼭 나오는 포스터가 있죠. 여기 여러분 교과서에 보이죠? 여기에
이 표어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왼쪽에서부터 있는 게 익숙해서 자스 가리우 겉돈만 가리우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자스 가리우 겉돈만 가리우가 아니라 오른쪽부터 읽어야 되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죠. 그쵸? 네, 이런 표어를 내걸고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에서도 이런 걸 주도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경성방직 주식회사인데 여기 보면 이제 막 이거 뭐야 광복이야? 광복인데 광복이라 잘못 쓴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광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뭐 인위적인 인공적인 원료를 안 넣은 그냥 자연 천을 말해요. 그러니까 면직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코튼이라고 하는 영어로. 그럼 이제 천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경성방직 주식회사가 지금의 여러분 그 영등포의 타임스퀘어 알죠? 이 타임스퀘어로 이어지는 그 회사가 이때 당시에 경성방직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물산 장려운동,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것도 성공적이었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산품 애용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들을 이제 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국산 제품을 사기 시작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공급, 실제로 제공되는 물량 이 밸런스를 따져봤을 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즉 수요가 늘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지금 서민들은 막 일제의 어떤 수탈 정치 이런 것 때문에 또 살기 힘든데 이거 국산품이 또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사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구매력이 조금 낮기 때문에 결국 이런 국산품 애용 물산 장려 운동은 사실 얼마 못 가서 좀 사그라들게 됩니다. 시도를 계속 하지만 사그라들고 또 이제 어떤 자본가 쉽게 말하면 부자들을 이제 배척하는 사회주의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아서 어떤 한계점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두 번째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인데 자, 우리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년대 문화 통치를 이제 실시를 했죠. 문화 통치를 실시하면서 이제 일본이 교육에 대한 어떤 통제 이런 것도 조금 풀어주죠. 그래서 막 학교 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변화된 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변화된 점 중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좀 풀리니까 자, 그럼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만의 대학을 세워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넘어가면 181쪽에 이게 나오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손수 이제 모금을 해서 대학교를 세우자 하는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표 같은 것도 보면은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 1원씩 이러면 이제 1,000,000원이 모이는 거잖아요. 당시에 1,000,000원은 되게 큰 돈이에요. 지금의 어떤 몇십, 몇백억 이런 가치를 운운하는 그 정도로 큰 돈인데 그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밀립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걸 또 일제가 탄압을 하죠. 그래서 일본이 너네 이거 만들지 마. 일본이 대학 세울 거니까 너넨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좀 무산되고 결국엔 일본의 주도로 대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게 세워져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걸 이제 일본이 세우게 되는데 경성제국대학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서울대의 전신입니다. 서울대학교 알죠? 관악구에 있는. 그래서 한때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논란이 또 있었어요. 이 서울대에 이런 게 어떤 친일 쪽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좀 논란이 또 되기도 했었는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고 아무튼 일본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고 자기들이 그냥 경성제국대학을 세워버렸다. 그러면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결국에는 흐지부지 됐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치운동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치운동은 뭐냐면, 자, 이번에 이제 우리 20년대 문화통치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문화통치에서 일본이 뭘 허용을 해줬냐면 지방자치제도를 허용해줬어요. 기억나나요? 지방자치제를 허용해준 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부 세력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그냥 이렇게 막 굳이 힘들여서 독립투쟁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일본이 이런 거 좀 허용해줬으니까 그런 허용해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그냥 우리만의 조선 사람들만의 자치권 이런 것들을 획득해나가자 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치운동인데 여기 보면 이제 밑에 단락에 나오죠. 중간에 여기 보면은 이광수, 최린,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일제의 문화통치의 기대를 걸면서 조선의회 설립 추진하는 등 한국인의 자치권, 참정권을 획득하려는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나와있죠. 여기 밑줄 이런 전개를 합니다. 이 자치운동 이 뭐냐? 다시 말해서 일제와 타협해서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얻으려는 움직임이다. 즉 이분들은 독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본이 합법적으로 허용해준 그 테두리에서 그냥 알아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독종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치운동도 많은 비판을 받고 그리고 그냥 성과 없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의열 투쟁과 그리고 실력 양성 운동까지 이번 시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저 뒤에 내용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